이 사업을 위해서 애터미는 뭐가 발생되죠? PB가 발생되죠. 네, PB 다 넣을 줄 아시나요? 네, 어떻게 효율적으로 넣어야지 저희 수당에 또 반영이 되거든요. 네, 저희 분당 탑 똑순이 국장님, 네, 이정혜 국장님을 모시고 한번 제대로 듣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아유, 우리와 같은 박수 감사드립니다. 예,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샤론우즈 마스터 이정혜입니다. 네, 그 명칭이 옛날에 김호동 국장님이 똑순이라고 한번 부른 이후로 똑똑하지 않은데 똑순이 됐어요. 그래서 똑똑해서 아니라 똑바로 우리가 알려줘서 우리가 다 같이 애터미의 똑순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지난 주에는 지난번인가요? 한 2주 전에 이제 제가 저희 비즈니스를 할 때 직무 능력이잖아요. 이런 거 그쵸? 회원 가입을 하고 주문을 하고 그런 직무 능력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은 모바일 앱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그다음에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요, 회사가. 그래서 그 다양한 기능을 사실 빨리 이용해서 하게 되면 그 사업의 영역을 굉장히 확장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것도 그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시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서 뭐 간편 가입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외국인 가입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저께도 이제 그 조선족 사장님 한 분 가입시키면서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매번 해보는 건데도,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이분을 미동이 탈퇴를 시켜야 되는데 그 미동이 탈퇴 대상자인 걸 분명히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했는데 그때 기록했던 전화번호랑 지금이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담원이 안 해주는 거죠, 미동이 탈퇴를. 근데 옆에 있다. 그럴 때 제가 그랬잖아요. 반드시 미동이 탈퇴 대상자 일부러 6시 이전에 가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해서 만났는데 옆에 확인해라 그랬는데 이제 확인해도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저보고 뭐 들어가서 또 그 전화번호 변경하고 이러려면 또 시간 참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 신분증 인증하겠다는데 그것도 잘 안 돼서 그러니까 그 통신사 인증도 잘 안 돼서 결국 신분증 또 캡처해 갖고 또 보내고 막 이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또 미동이 탈퇴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6시 정도에 하면 그 다음 날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인 어제 이제 가입을 하려고 봤더니 또 인증이 안 넘어가요. 인증이. 그래서 이것도 왜 안 돼? 그럼 거기 보면 이렇게 KCB 뭐 업체로 전화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인증 불일치 막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인증번호가 그 사람한테 가야 대부분은 가거든요. 근데 또 불일치예요. 그래서 KCB에 전화를 하니까 중국 분들은 그 보통 다 영문으로 돼 있잖아요. 그 영문이 이름이 예를 들어서 영옥이면 정말 이름이 맞게 YOUNG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영문이 적혀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SK면은 SK 통신사에 적어놓은 영문 이름이 정확해야지 이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거 아니냐 해갖고, 그래서 그분이 본인 핸드폰 SK로 전화를 해서 했던 요게 이렇게 LI 있으면 여기 뭐 K로 이렇게 시작하면 요 띄어쓰기를 안 하고 SK는 등록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신분증에는 LI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러면 또 인증 불일치 이래갖고 그 통신사에 있는 실원 정보랑 다르기 때문에 또 안 되는 거예요. SK로 전화해서 그래서 우여곡절 속에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사실 축적하고 본인이 아무리 백날 말해도 본인이 전화 직접 걸고 좀 번거롭지만 해봐도 이것이 다 나의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오면서 그 이성현 박사의 도전과 응전 그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정주영 회장님 나오는 얘기. 근데 오늘 저도 몇 번 들었는데 확실히 그 좋은 말씀은 계속 들어도 새로 들어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참 정주영 회장이 그 도전 정신 진짜 훌륭하시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에 오면서 딱 2가지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배를 만드는데 땅도 없고 공장도 짓지 않았는데 무조건 영국의 은행으로 날아가서 그 차관해달라고 이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 많은 질문 속에 뭐 공장도 없고 많은 것도 없으니까 그래 그럼 당신은 전문가는 되냐? 그러니까 뭘 전공했냐? 공학을 전공했냐? 경영을 전공했냐? 그리고 이제 소학교뿐이 안 나왔잖아요. 대학은커녕. 근데 그럴 때 거기서 키포인트 하나가 이제 상대방이 나의 스펙과 상관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필드 다니는데 너 그래서 얼마 버는데 뭐 이런 질문들이죠. 말도 안 되는 막 그렇게 해서 그 질문으로 얻어맞으면 그때 아예 저희 소학교뿐이 안 나왔지만 경험은 많습니다. 이러한 걸로는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예, 엉뚱한 질문으로 다시 대받아치는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그 열정이 있고 내가 이걸 어떻게든 극복을 해야 될 때는 약간 정주영 회장님도 거기 나 소학교지만 경험 많아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 게 아니라 그 더 엉뚱한 질문으로 내 사업 계획서 봤어요? 내 거 읽어봤어요. 어제 옥스퍼드 대학의 박사가 읽어보니 대단하다고 그랬다. 막 이런 식으로 오히려 도리어 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스케일이라는 게 그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이러한 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진짜 꿈에 맞춰서 항상 그 포부가 크니까 사실 동방의 작은 나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전쟁의 폐허가 된 나라에 누군가가 영국의 그런 굴지에 그 은행에 가갖고서 뭘 시도한다는 거는 우리가 뭐 명단 없어요 초대가 안 돼요 이런 수준이랑 다른 거죠. 그렇죠? 완전히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완벽하게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을 할 때는 아 우리 정조 회장님이 그거구나. 그리고 본인의 도전 의식은 빈대한테서 배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빈대가 그 하도 달라붙어 갖고 목욕을 깨끗이 했더니 또 달라붙고 노동자랑 자서 또 냄새 나서 그런가 보다 해서 또 떨어져서 잤더니 또 달라붙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했던 처단이 이렇게 평상이 있으면 아 평상을 만들어야겠다. 평상이 있으면 이 다리에다가 이렇게 대야를 대잖아요. 빈대가 이제 물에 빠지면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3일은 빈대를 내가 퇴치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4일째 또 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했더니 빈대가 이 벽을 타고 올라서 이제 공중 낙하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자기의 도전 의식은 이 빈대한테 배웠다고. 그래서 그 진짜 그 도전 의식이 거기에서도 빛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영국의 은행에서 다 좋다, 다 좋은데 땅도 없고 공장도 없는 당신의 배를 누가 사겠냐?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차관을 해주겠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미친 듯이 자기 그 배 설계도도 아니고 영국 굴지의 회사의 설계도를 들고 나 이런 설계도로 배 만들어주겠다고. 미친 짓이죠. 진짜 미친놈 소리죠. 미친놈. 근데 거기 자서전에 보면 정확히 그렇게 써 있대요. 내가 그렇게 미친 짓을 하고 돌아다녔더니 나보다 더 미친 놈을 만났다. 그 말이 굉장히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그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목표와 꿈이라고 할지라도 행동을 하게 되면 나보다 더 미친 놈이 그거를 박수를 쳐주면서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나보다 나는 이것뿐이 안 되지만 나는 정말 내 파트너가 진짜 굉장한 사람이 나보다 돈도 많고 인맥도 좋고 인품도 좋고 전 글로벌로 인맥이 가진 누군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정재용 회장한테는 그게 그 선바강 라마도스인가요? 그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의 눈빛 나는 이거 도박이다. 근데 당신의 눈빛을 보니 예사롭지 않다. 투자하겠다. 그래서 정재용 회장이 이제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땅을 사고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그제서야 이제 땅을 사고, 근데 그분이 얘기한 납기일에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은 땅을 사면 공장 짓고 이제 그때 배 만들 생각하잖아요. 육지에서 만들 생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육지에서 동시에 조선소 건립과 동시에 배는 육지에서 만들어서 정확하게 납기일을 지켰다 그러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도대체 현대가 누구야? 유럽에서 그렇게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진짜 대단하시다. 그래갖고 우리가 어떠한 그 정말 그 어제도 배웠지만 꿈과 목표가 있는 사람은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고 그 열정이 넘어설 때 나보다 더 미친 누군가가 나타나서 나의 사업을 조력을 하겠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도전과 응전이 되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이제 지난번에 못했던 그 회원 가입 요령, 그 다음에 주문 요령, 그 다음에 이제 반품 요령 같은 거 사실은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와이셔츠나 구두나 저희 코아 제품 사실 뭐 반품할 게 없죠. 근데 이제 구두라든가 와이셔츠라든가 그 선호도에 따라서 이렇게 뭐 치수가 안 맞다거나 이러면 이제 반품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런 거 생길 때 사실 그 반품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생각을 해서 또 그냥 넘어가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때 이제 그 반품했을 때 매출이나 이런 게 또 어떻게 되는지 그러한 것들 규정들을 잘 모르셔갖고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비제바노 이렇게 그 구두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구두가 나와갖고 구매를 했는데
교환이나 이런 거는 그냥 모든 거는 어디다 전화하면 된다 그랬어요? 고객센터 1688 뭐죠? 번호가 1544. 아유 훌륭하십니다. 85. 예, 여기 모든 일의 해결처예요. 스폰서님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일로 전화하셔야 돼요. 예, 스폰서님도 바빠요. 일로 예, 무조건 다 여기가 해결합니다. 그래서 일로 전화하셔갖고 교환과 반품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반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반품을 하겠다. 그래서 반품을 하기 전에 체크를 하셔야 될 게 내가 이 반품할 이 물건을 누구 아이디로 샀는지는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누구 그 제품의 구매가 누구 아이디로 이루어졌는지는 아셔야 되고 며칠 날짜에 구매하셨는지는 아셔야 되죠. 그래서 그걸 전화하셔갖고 반품하겠다 그러면은 그 반품한 그 바로 반품할 거면 사실 박스가 살아 있는데 박스가 없으면 다른 박스라도 해서 제품이 어쨌든 구두 같은 거 막 신고 다니고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런 불량 양심자는 없으시겠지만 갖고 단순히 이제 뭐 본인이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하겠다 그러게 되면 그 안에다가 이제 어떤 아이디로 반품을 하고 이게 뭐 수량이 그 예를 들어 뭐 제트 블랙 한 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수량과 품번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 하시고 반품하는 당사자 예, 저에 대한 인포메이션이랑 전화번호 이렇게 써갖고선 그 박스 안에 같이 동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밖에 저도 처음엔 반품할 때 몰라갖고요. 이 밖에 박스 포장을 하고 여기 또 애터미 주소를 막 다 적었어요. 근데 그러실 필요 없고 이 반품을 하겠다라고 고객센터 접수를 하면 여기서 택배사 해갖고 겉에 반품이라고만 적어 놓으시면 그냥 가져가요. 알아서. 예, 알아서 가져가서 애터미 회사에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PB가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11월 20일 날 이 제품을 주문해서 덕분에 매칭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PB가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PB가 빠지는 날은 그 전월차 수의 그 기한이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게 오늘 했는데 이제 11월 29일 날 제품을 회수해 갔어요. 그럼 와 오늘 회수해 갔으니까 오늘 날짜도 아니에요. 이게 가갖고 이제 본사에 접수가 돼요. 접수가 되는 날은 뭐 31일이나 1일 한 2, 3일 뒤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접수가 되는 날을 본사에서 따로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갖고 점수가 됐다 그러면은 한 어쨌든 이날 가져갔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근데 내 그 PB나 파트너 PB에 이렇게 막상 마이너스 이렇게 떠갖고 막 이렇게 그 착오가 있으면 좀 기분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 이거 이제 빨리 그 사실 메워주면 좋거든요. 그렇죠? 반품한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제 접수를 해갖고 회수해 갔다 그러면은 한 2, 3일 동안은 계속 하이 매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접수된 한 2, 3일 뒤에 하이 매출에 이렇게 바로 상단에 이렇게 마이너스라고 떠요. 반품이라고 하고. 예, 마이너스가 뜨시면 그 날짜로 산정이 되는 거예요. 31일 날 떴다 그러면은 31일은 PB가 0으로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에서 출발해요. 그 신발이다 그럼 마이너스 4만 PB 이렇게 뜨겠죠. 예, 그럼 이거를 메워야지. 이거를 메운다고 해서 그날 뭐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이렇게 해갖고 이게 사라지는 건 아니고 하이 매출 전체 매출에서 이제 마이너스로 떴던 게 이게 이제 8만의 매출이 올라가게 되면 여기는 4만이라고 뜨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반품은 접수가 돼서 이제 그 본사에 산정된 날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이제 물건을 가져가게 되면 그거를 생각을 하셔갖고 그 해당 월 날짜에 전월 차수에 이렇게 마이너스 차감이 아니라 그 접수된 날로부터 그렇게 진행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불은 누구한테 되나요? 환불을 이거 하실 때도 카드로 만약에 하실 때 있잖아요. 반품은 무조건 카드 승인 취소예요. 그래서 그 카드로 긁으셨으면은 그 카드 날짜에 아직 결제일이 안 왔잖아요. 그랬으면은 이제 아예 그 내역이 안 가죠. 예. 아예 그거는 카드 승인 취소가 된 거라서 결제가 취소돼 갖고선 이제 카드 결제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그 사이에 반품을 조금 늦게 하는 바람에 이미 카드 금액이 나왔어요. 나왔을 때는 다음 달 카드 금액에서 차감됩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하시고 근데 중요한 거는 현금으로 했을 때예요. 현금으로 했는데 내가 사실은 그 사람한테는 뭐 빚을 받고 내 통장에서 가상 계좌로 해서 했게 됐으면 내 통장에서 나갔잖아요. 근데 문제는 현금으로 했을 때는 반환이 이 사람 아이디로 돼요.
이 사람 아이디에 있는 내가 뭐 이정혜라는 사람의 아이디로 해서 물건을 샀다 그러면은 현금이 나한테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죠. 내가 돈을 지불했으니까 나한테 들어와야 되는데 이 아이디 당사자의 계좌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거 조금 유의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왕이면은 이제 그 조금 우리가 하다 보면 알잖아요. 이제 고객들이 뭐 이게 제품을 구매하면서 아 이거 그 제가 이렇게 보고서 착장해 보고서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해도 되나요? 이런 식의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카드가 편하겠죠. 예, 현금으로 하면은 조금 골치가 아파지니까 내가 뭐 너한테 돈이 들어갈 테니까 나한테 또 싸줘 막 이런 말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셔갖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매출 관리는 사실 그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건데 기본 잘 몰라서 그 또 다 아는 거지만 그냥 한번 짚고 넘어가자 해갖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그냥 저 목표는 사실 이제 직무랑은 상관이 없는데 PB 관리라는 게 사실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유통 회사고 저희는 일종의 유통업이거든요. 광고업, 유통업, 뭐 여러 가지 속해 있는 복합적인 것들 일들을 하잖아요. 그 유통업자 그 뭐 주류 도매업을 한다, 내가 책 도서 도매업을 한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매출 관리예요. 근데 우리는 막상 온라인으로 그러한 샵을 경영함에도 불구하고 매출 관리를 전혀 안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죠. 뭐 이제 뭐 얼마 매출도 안 판매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뭐 하냐 이러시는 분들 있겠지만 네, 해야 돼요.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떻게 해서 내 매출처가 어디에서 많이 나가고 내가 또 얼만큼 성장하고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해차마다 점검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 저는 그 처음에 이제 사업자들이 생기면 그 일 목표 같은 게 뭐 초대나 이러한 것들도 되지만 PB 목표를 한번 얘기를 하거든요. PB가 저희가 1일부터 15일, 16일부터 30일 이래서 1차, 2차 이래서 약 2주 이렇게 해서 1, 2차가 되는데요.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그 그냥 뭐 소비자에서 막 나오고 남성 사업자고 뭐 이러면은 30일 1, 2차 합쳐갖고 한 달에 한 번 맞춰보죠 이럴 수도 있지만 보통 항상 회계연도가 15일로 이루어지니까 15일간에 한 번 매칭하는 걸 한번 목표로 해보죠 하고서 얘기를 할 때가 제일 많아요. 예, 15일간에 한 번 목표로 하려면 몇만 PB 돼야 돼요? 그렇죠. 30만 PB. 예. 그래서 30만 PB 어느 정도 그러니까 결의결단되고 이제 명단 나오고 하면 사실 시도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럼 30만 PB가 되면 사실 우리가 레그의 가장 이제 스폰서 입장에서 이쪽에 30을 내가 떨궈주면 이 사람이 30을 매칭하면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본인의 아이디가 다 안 차 있다면 이걸 이제 도와서 차고 그다음에 또 매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순차적으로 계획을 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표는 일단 30만 PB로 해서 한 번 매칭이 이게 그 신규 사업자의 첫 번째 목표가 돼요. 그럼 두 번째 목표는 이제 15일 동안 두 번 매칭하는 거. 두 번 매칭 되려면 얼마 돼야 돼요? 60만 PB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매칭하는 거죠. 이건 15일에 한 번 매칭, 이건 일주일에 한 번씩 매칭 시켜보자. 그 다음에 목표는 일주일에 이거는 이제 사실은 15일이면 4번이 되겠죠. 4번 매칭. 그럼 4번 매칭 되려면 얼마예요? 120만 PB거든요.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되면 이제 판매사 골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준비가 됐을 때 한 이제 100 정도가 떴을 때 이제 판매사를 시도해 보시면 가장 무리 없이 갈 수 있게가 되거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한 이 정도까지는 많이 진행하세요 하고 한 60만 PB만 돼도 판매사 도전하시는 분 있고 또 한 120 넘어서 또 도전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 PB에 대한 목표는 내가 지금 사업자라면 항상 회차에 대한 목표를 가져야 된다. 30만이면 30만, 60만이면 60만을 갖고서 뛰어야 된다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내 계보도 이제 관리가 되고 재미가 있어요. 이제 경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계보도상의 PB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건 내 PB 많이 보죠. 들어가서 맨날 그렇죠. 내 하이 매출 이렇게 해갖고 PB 좌우 매출 확인하고 이제 매칭하는데 주력을 하잖아요. 근데 나한테 내가 관리하는 뭐 소비자라든가 아니면 파트너가 한 명이라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사람의 계보 아이디를 더 많이 나만큼은 들어가야 되죠. 내 계보도 보듯이. 더 많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PB를 항상 확인하는 버릇을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결국은 이게 내가 성장하려면 남을 파트너를 성장시켜야지 되잖아요. 그럼 내 계보도랑 내 아이디 들여다보듯이 파트너 아이디를 항상 체크하는 버릇이 있어야지 그 사람의 상황이 파악이 되고 뭘 도와줘야 될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계보수상의 PB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한번 볼게요. 네. 예. 이제 나의 이제 우측 같은 경우는 이제 30이 맞춰졌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이제 나의 키 멤버의 이제 PB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의 키 멤버인 내가 이제 그 한 15만 PB 정도를 해모임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주문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하이 파트너로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이 파트너를 넣을 때 이제 이 사람도 PB를 확인하니까 이래요. 그리고 이 사람 쪽한테 이제 그 좌측으로 넣어주면 이 사람 매칭되면서 이제 나도 매칭이 되겠죠. 그렇죠? 15만 PB를. 그러면 보통 생각을 하실 때 이제 이 사람한테 PB를 넣어줄 때 이 사람의 이제 좌측으로 넣어줘야 되면 좌측에 이렇게 달린 사람들이 있어요. 좌측에 달린 사람 중에서 물건이라도 좀 쓰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이 사람들 각자를 다 들어가서 아이디를 들어가셔서 좌우 매출을 살펴보셔야 돼요. 예, 살펴보셔갖고 물론 우리가 항상 버릇이 된 거는 어쨌든 가장 하이 매출로 넣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가장 하이 매출이 넣는 게 좋지만 어쨌든 15만 PB라는 이제 목돈 비슷하게 목 PB가 올 때는 아 이거 한번 넣어갖고 누구 매칭시킬 기회가 없나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매칭이니까 이 사람의 좌측의 파트너들 중에서 15만 PB를 넣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것도 저도 뭐 이제 뭐 아무도 없다 할 때는 무조건 이제 가장 밑으로 넣지만 그래서 가장 키 멤버의 계보도상의 PB를 확인을 하는 버릇 이게 가장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좌우 매출 확인하듯이 내 파트너의 PB에 좌우 매출을 확인하는 것들이 습관이 완전히 붙어야지 이게 아주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논지를 하고요. 저 히터 더우신가요? 또 꺼도 되나요? 네. 네. 그리고 한번 볼게요. 이제 나는 15만 PB 정도 넣어서 이제 그 15만 PB 정도 넣어갖고 하면은 이제 매칭이 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뭐 15, 30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20, 뭐 20, 15 이렇게 볼게요. 예, 그렇죠? 20, 15 이렇게 있을 때는 이 사람을 매칭시키고 싶어요. 그럼 보통 이제 15만 PB가 만약에 그 해모임처럼 주문이 그냥 하나 들어온 거는 하나로 넣어야 되니까 좌우로 쪼갤 수는 없죠. 근데 만약에 뭐 앱솔루트랑 5만 원 또 따로 해갖고서 개별 주문이 가능한 그러니까 나는 두 주문 이상의 주문이라면 뭐 10만 PB랑 이렇게 나눠서 5만 PB 이렇게 주문할 수 있는 거라면 이 사람 같은 경우도 그냥 무작정 이거 계산 그냥 다 안 하시고 이제 내 주문이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 하고 그냥 밑으로 그냥 해서 15만 떨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이 사람의 PB를 확인하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여기 15 다 넣어주는 것도 고맙지만 이왕이면 나눠서 넣어주면 나눠서 넣어주면 이 사람한테 굉장히 나한테는 이래저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의 PB를 확인해서 이 사람의 좌측에 10만 PB 떨구고 이쪽으로 5만 PB 넣고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아 주문처가 뭐 같은 사람한테 주문하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그 상관없잖아요. 그거 아시죠? 주문지의 배송지가 같게 되면 주문이 개별 주문이라도 받는 사람 이름과 주문지가 같으면 어차피 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덕분에 이 사람은 이쪽 왼쪽은 다 적립이 완료가 되고 이쪽에 또 5만 PB가 적립이 되고 이러한 식으로 주문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단 지금 제가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설명해도 딱 하나 그거예요. 내 파트너 PB를 항상 확인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내 PB뿐만이 아니라 그 파트너
파트너가 그 지금 나와서 뛰는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그 계보도를 내가 항상 그려보는 버릇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째려봐야죠. 누구를 내 파트너로 삼을 것인가.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 나오도록 한번 공유를 드려야 되잖아요. 내가 이 친구한테 한번 PB 빠른 시간 내에 매칭시켜갖고 어떻게든 그거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아이디를 들어가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의 사업이 항상 후행이에요. 뭐 주문 받으면 그때서야 넣고 뭐 하면 뭐 해서 넣고. 근데 그렇게 해서는 발전이 없죠. 우리 정주영 회장님처럼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크게 스케일을 짜고 계획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앞서서 이 목표를 잡고 내가 그럼 요번에 나 한 60 집어넣을 거니까 얘네들 이 파트너들 PB 다 확인해서 얘한테 얼마 넣어주고 얘한테 얼마 넣어줘야지. 이런 계획을 잡아보시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해보시라고 제가 이런 시간을 마련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트너 PB를 들어가서 그 내 파트너 키멤버의 좌우 매출을 항상 확인하는 그 습관을 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약에 이제 15만 PB를 그 나눌 수가 없고 그냥 한 군데 떨궈야 된다 그러면 이럴 때 이 사람의 15에다가 이쪽에 오히려 15를 다 떨구고 그러면 이 사람한테 전화 걸어야죠. 그럴 때 저는 항상 한쪽이라도 매칭되거나 이 사람이 그 조금만 내가 다 매칭 시켜줄 수는 없는데 내가 꽤 많은 PB를 넣어주고 이 사람이 조금만 자기 PB를 해서 주문을 해주면은 매칭될 수가 있다 했을 때 항상 이 사람한테 전화를 해요. 야 내가 큰 인심 쓰는 거죠. 15만 PB면 30만 원 돈이 이 사람한테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서 저 사실 가입도 많이 그 소개도 이 옆에 사람도 달게 하고 많이 했거든요. 야 내가 이렇게 넣으니까 너 뭐 살 거 없니? 그렇게 되면 너 조금만 하게 되면 이제 너 매칭될 것 같다 이렇게 하게 되면 대부분 10이면 7은 사지 않나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 조금이라도 사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계획을 하죠. 제 파트너들이 이제 많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신규가 이렇게 막 생긴다 말이에요. 그렇게 PB를 넣어주고 다 전화를 걸어봐요. 네가 이제 조금만 사게 되면 너 매칭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답변을 하고 바로 구매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세워라 내워라. 제가 지금 어떤 한 분은 15,000 PB만 넣으면 제가 이제 30 다 해줬거든요. 이쪽도 거의 다 해줬어요. 15,000, 2만 PB인가 넣으면 이제 매칭이에요. 근데 그거를 저기 말로도 하고 카톡으로 보냈는데 네 사겠다 그러고서 지금 2주째 깜깜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 명단에서 너는 후순위 이렇게 지우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계보도의 그 파트너 멤버십을 가지고 내가 계획을 짜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을 참 괜찮다라고 생각한 사람인데 이렇게 제품 사는 거나 우리는 제일 첫 번째가 애용자 먼저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안 되게 되면 이분은 조금 한번 이제 뭐 어렵다라든지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제품을 다른 거를 조금 선물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가 계획을 먼저 선 계획 항상 선 목표 그거를 짜 보시라는 생각에 이제 계보도상의 PB를 항상 확인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 아시겠죠, 그렇죠? 키 멤버일 때 항상 내 나뿐만이 아니라 내 키멤버의 PB의 좌우 매출을 항상 확인해야지 무턱대고 내가 주문받아서 소비자 주문받아갖고 왕창 그냥 밑에 하이로 딱 떨궈주니까 고맙게 생각하기 그게 다가 아니다. 항상 이 계보도상에 이 사람의 입장에서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고 나는 어차피 PB 떨구는 거면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해서 좀 PB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이해 다 가시죠?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두 번째는 사실 내가 파트너 입장에서 내가 계속 30만 맞추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언젠가는 70도 매칭될 거고 150도 매칭될 거거든요. 그럼 이제 스폰서들은 항상 PB가 남아돈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그러면 어제도 보면 이제 막 30만 PB 요새 막 게다가 스타트 키트 있잖아요. 30만 PB가 이미 다 매칭돼갖고 로스가 난 날에 들어오면 스폰서가 가슴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예? 그게 지금 제가 며칠째예요. 그런데 제가 사실 누누이 10만 PB 정도 넘는 건 항상 나한테 날짜를 상의해줘라. 근데 그 날짜를 상의하는 게 스폰서를 상의하는 게 아니라 본인 입장에서는 어느 날 매칭돼도 스폰서가 PB의 날짜를 움직일 때는 자기 위주로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혹시 그런 스폰서가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내가 이제 파트너한테 날짜를 오늘이 아니라 어제로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그 파트너 입장에서
어차피 화요일 날 수당 받는 거에 아무 그게 없고, 게다가 주문이 매일매일 있는 그렇게 액티브하게 막 하는 그러한 매출이 나는 사람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하루 정도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스폰서 입장에서 20, 30이 나 이미 오늘 90인데 그날 막 이렇게 하고 30 띄우고 이러면 막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날짜 정도는 이제 상의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항상 파트너 입장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라인에서 딱 습관이 잡히면요. 로스가 안 나고 굉장히 액티브하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아주 작은 거지만, 그러니까 적어도 그 한 5만 PB, 한 판매사 정도 되시는 분이나 팀장 되시는 분은 한 5만 PB만 이렇게 상의를 해주셔도 파트너한테도 되게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날짜에 대한 거, PB를 나는 그러니까 그럴 때 상의를 가야 될 때는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을 반드시 이제 매칭을 해야 돼서 다음 주 화요일 날 꼭 받게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화요일 날 반드시 이제 매칭이 돼야 할 때는 좀 다르죠. 그럴 때는 굳이 스폰서랑 상의 안 하셔도 돼요. 이 사람은 이제 매칭을 시켜갖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매칭이 돼야지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바로 들어오잖아요. 안 그러면 또 수요일 날 매칭이 되면 2주가 걸리니까. 그러니까 그럴 경우를 부득이 하고 이제 상관이 없다. 뭐 목요일 날 맞추나 금요일 날 맞추나 상관이 없다 그랬을 때는 스폰서님 제가 오늘 PB가 한 8만 빈인데 이거 어제로 넣을까요? 내일로 넣을까요? 오늘로 넣을까요? 이렇게 상의해 주시면 참 좋죠. 그럼 참 이쁜 파트너죠. 근데 그걸 누누이 얘기해도 사실 잘 안 이루어져요. 근데 그걸 맨날 뭐 전화해서 얼마냐 그게 아니라 간단하게 카톡으로 하면 스폰서가 보고서 확인하고 어제요, 내일이요 이렇게만 답변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한 5만 PB 이상의 매출은 스폰서와 날짜를 상의해 주시는 게 그런 게 참 좋은 에티켓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매출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 계보도상에 내 파트너 PB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매출을 확인하고 우리가 회차 점검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하이 매출은 눌러서 보시면 내가 지난달보다 성장했나 이렇게 보려고 그러면은 점검이 돼요, 안 돼요? 아니 그 전달은 이렇게 되지만 15일 단위로 끊어서는 항상 하이 매출이 30일 한 달만 나와요. 그렇죠. 물론 위에 뭐 10월 달 해갖고서 그냥 뭉뚱그려서 10월 한 달 자축 우축 매출이 얼마인가는 볼 수가 있지만 10월 달에 1일에서 지금 15일 보시려면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본인의 매출을 항상 적어놓는 버릇을 하셔야 돼요. 해차마다. 그러니까 딱 15일이 되면 그러니까 15일이 되면 내 10월 달 1차 그 매출이 좌우 매출이 어땠는지 그리고 2차가 마감하는 마지막 날에는 또 좌우 매출이 어땠는지를 확인을 해서 그리고 내 PB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내 키멤버가 이렇게 있다면 이 사람의 좌우 매출도 확인을 해서 적어 놓으셔야죠. 그래서 이 사람의 매출이 그래야지 이런 계보도를 보고 적어도 이제 계보도를 보고 상담이나 이런 걸 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상담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러면 저도 파트너분들이 이 본인의 계보도를 들여오고 나의 키멤버가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의 지난 회차 매출을 좌우 매출은 얼마입니다 써오고 그 다음에 이 계보도 상에서 지난 회차에 회원가입은 몇 명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세미나 초대는 몇 명이 이루어졌다. 적어도 우리가 그 성공의 8단계에 나오는 그 수칙 있잖아요. 그 사업 설명 횟수, 뭐 미팅 횟수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횟수를 얼마나 했는지를 표시를 하면은 그 사람과 상담했을 때 재료가 되죠. 그래서 이걸 갖고 어제 김정남 본부장님이 얘기한 대로 이렇게 신규가 계속 초대되고 있는데 왜 세미나는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지? 그러면 후원이 문제가 있구나. 이게 캐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계보도를 항상 그려보고 본인의 해차 점검, 파트너의 좌우 매출 이걸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내 성찰과 내 점검이 이루어져야지 파트너도 상담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있는 사람이 이제 유통업자인 거예요. 우리가 막상 유통업이랑 뭐 이런 거 한다면 아무 계획 없이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을 잡고 내가 얼마 매출할 거고 그다음에 PB는 어떻게 해가면서 요번에 이 사람 한번 움직여 볼 거고 이러한 계획을 세워봐야지 그 사람이 사업가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그러한 계획을 세워갖고 우리가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판매사를 갈 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저는 다 아시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의외로
그냥 막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판매사는 좌우의 매출이 15일 동안 얼마인가요? 그렇죠. 이쪽이 250, 이쪽이 250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1일부터 15일 동안. 그런데 이제 보통 머리로 40이 들어가나요? 머리로 40이 들어가고 한쪽에 좌측을 210을 하든 우측을 210 하든 상관이 없죠. 이걸 합쳐갖고 250으로 쳐주니까. 그러니까 항상 본인의 그 판매사가 머리가 70이 맞춰져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때는 본인한테 매출 넣어봤자 매출에 산정되지가 않으니까 안 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판매사를 하실 때만 요거를 회사에서 허락을 했어요. 굳이 250을 안 하고 머리로 얹어도 250을 쳐주겠다는 거를. 그러면 이제 한쪽이 이쪽이 최소잖아요. 그러면 30으로 나눠 보시면 30이 몇 번 들어갈 수가 있나요? 그렇죠. 7, 3, 21 해갖고 7번. 그러니까 내가 판매사다 그러면 내가 적어도 7번이 매칭돼야지 정상적인 거예요. 그 머리를 얹고 머리가 얹어진 판매사일 경우에는 8번이 돼야지 정상적인 거고 머리에 40을 보낼 경우에는 적어도 7번은 매칭이 돼야지 7번 되나요? 돼야지 이제 정확해집니다. 그러면 250에서 210을 정할 때도 좌우에 어느 쪽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이쪽을 210하고 이쪽을 250 할 때도 상관없거든요. 그럼 내가 판매사가 가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잡아 보시면은 이제 이 계보도를 다 뽑아 보는 거죠. 계보도를 다 뽑아봐서 30이라도 더 들어가야 되는 좌측인가 우측인가 그걸 알아보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항상 좌측으로는 250하고 이쪽은 210하고 뭐 이게 아니거든요. 이제 저는 사람들이 고정관념이 무서운 게 이제 이게 그 계보도 달 때도 좌측으로 가면 무조건 주력인 줄 알고 우측은 소실적에 달리는 줄 그렇게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사업 진행하면서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깨게 하느라고 절대 아니다. 항상 살아있는 사람 하에 살아서 생장점이 움직이는 레그가 주력 레그예요. 근데 좌측에 붙으면 무조건 이 사람 그거고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보도를 항상 내가 판매사를 가겠다라 그러면 나의 계보도를 그려보고 그 사람 아이디 비번하고 좌우 매출 다 확인해서 다 들어가 봐야 되죠. 이 키멤버가 누구냐? 키멤버가 누구냐? 이렇게 해갖고 정해지면 이 사람 키멤버 이 사람 이렇게 해서 키멤버가 정해지면 이 사람 아이디로 들어가서 좌우 매출을 다 확인을 합니다. 이 각자의 좌우 매출을. 그게 이제 판매사 되기 전에 준비 과정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밑에 하이 파트너들의 좌우 매출을 다 확인하고 이제 스타트를 하는 거죠. 판매사 시작하실 때 그 전 회차에 뭐 내가 매칭되지 않고 한 20이었는데 그냥 놔두고 넘어오고 이런 경우 꽤 있어요. 근데 이왕이면 매칭을 하고 깨끗이 넘어오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안 그러면 어차피 얹어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로스가 나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그 전에 내가 16일 2회차부터 판매사 도전하겠다 그러면 15일까지 되도록이면 이제 다들 그렇잖아요. 아껴서 이거 판매사 할 때 넣어야지 이래갖고 안 넣고 다 넘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그러니까 오히려 계산하고 심플하게 하시려면 그냥 그 전에 15일자에 그냥 다 매칭해서 00으로 만들어 놓고 깨끗하게 이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획을 요입당을 해보는데 일단 이제 계보도 상황에서 키멤버 적어놓고 키멤버 좌우 매출이랑 그 다음에 나의 좌우 매출은 어차피 이제 00에서 시작하는 건 하게 되면 이 사람의 이제 좌우 매출을 적어 오게 되면 이제 누구부터 맞춰야 되는지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이 사람 지금 15대 30이고 이쪽 사람도 30대 15예요. 자, 이제 15만 PB를 넣을 때 이 A부터 넣어야 돼요? C부터 넣어야 돼요? A부터 넣는다. C부터 넣는다. 정답은 A부터 넣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 사람의 이제 내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도 키멤버고 이 사람도 키멤버예요. 우리는 항상
이제 뎁스라든가 하이에 집중되어 있죠. 이제 판매사 들어갈 때는 위에서부터 맞춰야지 로스가 없어요. 어차피 그날 계획표가 딱 나오거든요. 15일 동안 30, 30, 30, 30 이렇게 하고 쫙 뭐 10, 20 이런 식으로 해서 계획표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차피 이 사람 몇 번 매칭되고 이 사람 몇 번 매칭되고가 이제 다 계획표가 이제 들어가게 돼요. 내가 이제 250을 어떻게 뿌릴 건가를 계획을 잡게 되면 왜 위에서부터 맞춰야 되냐면은 만약에 이 사람부터 넣을게요. 예. 15를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쪽이 이미 만약에 30이 차이 있는데 이쪽 줄을 아까 줄을 잘못 썼거든요. 이쪽을 30이고 이쪽을 15. 예, 이렇게 됐을 경우 그럼 또 그러네요. 예. 그렇게 되면 이쪽에 이미 30으로 차여 있는데 이쪽에 또 15가 얹어지잖아요. 그럼 또 40대 15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부터 우측에 매출을 넣어줘갖고 매칭을 시키고 하이 매출을 해야지 이 사람한테 로스가 안 나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항상 키 멤버의 가장 위에서부터 판매사는 이제 맞춰 나갑니다. 그래야지 이 사람 몇 번 매칭시키고 이제 어떻게 매칭시키겠다 계획이 나오거든요. 적어도 이제 저도 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생각을 해요. 250을 이제 반을 나누게 되면 어떻게 들어가나요? 250이 반이 나눠지게 되면 한쪽에 120, 한쪽에 130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250을 이 사람한테 뿌릴 내가 키 멤버가 있다라 그러면 이 키 멤버는 몇 번을 맞는 거예요? 최소한 이 한 사람이 4번이 매칭되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장 나 좌우의 키 멤버에 주력하시는 게 좋죠. 나를 요번에 도와서 한 60, 70이라도 해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4번 정도는 매칭 시켜줘야 되죠. 그럼 그 사람의 PB를 확인을 해서 이 사람의 좌우로 정확히 나눠서 이제 120, 130 이런 식으로 해서 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30, 30, 30 이래갖고 최소 4번을 매칭하면서 갑니다. 이 사람이 자녀 PB가 남아있다면 5번까지도 매칭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게도 많이 진행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항상 내 PB만큼 파트너 PB 확인하면서 이제 들어가야 된다. 그럼 이 사람의 키 멤버 A라는 사람은 4번 매칭 계획이 나오는 거죠. 판매사 계획이. 나는 7번 매칭되고 이 사람은 좌측에서 4번 매칭. 우측도 마찬가지예요. 우측도 4번 매칭이 될 수가 있겠죠. 키 멤버 있으면. 예. 근데 우측에 내가 굳이 4번 매칭해 줄 만한 사람은 없고 그냥 애용자 수준의 몇 명 있다 그러면은 뭐 2번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계획 잡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계보도상의 아이디의 그런 지금 환경이나 시간이나 뭐 조력하는 정도를 보셔갖고 배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이 사람의 이제 좌측 매출 안에 있는 계보도는 또 120이 뿌려지는 거죠. 이 120을 받을 키 멤버를 또 찾아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좌측 계보도에서 이 사람의 좌측 계보도가 또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이 계보도에서 만약에 이 한 사람이 120을 받는다면 이 사람은 또 60 뿌려질 거니까 그렇죠? 예, 이 사람은 또 2번이 매칭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또 이 사람의 4번 매칭되는 사람의 한쪽은 또 2번 매칭으로 또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내가 이제 판매사 계획하기 전에 이름 쓰고 아이디 쓰고 이 사람은 몇 번 매칭, 이 사람 몇 번 매칭 해갖고 계획이 쫙 나와요. 그럼 그거대로 이제 판매사 계획표에 맞춰서 PB나 이러한 것들을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넣으시게 되면은 별로 로스 없이 그렇게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저도 처음에 판매사 갈 때는 아무도 안 가르쳐 주죠. 아무도 안 가르쳐 주고 그냥 한번 해봐라 해갖고선 진짜 소실적 한 60만 PB도 안 될 때 시도를 했거든요. 거의 한 15일 동안 매일 3시에 잤어요. 도대체 이거를 할머니들은 어떻게 하지? 나도 이런데? 막 이러면서 그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우리 김호동 국장님 판매사 보낼 때 똑같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판매사 이렇게 가는 거 맞아요? 저 맨날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네, 맞아요. 해보세요. 근데 지금은 뭐 이제 발로도 하죠. 발로도. 네, 처음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도대체 이걸 도대체 어떻게 다들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 생각에도 이 귀한 PB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누구한테 뭘 줄까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5만 PB, 3만 PB라도 놓치지 않게 다 매칭되게 하려니까 뭐 수도 없이 이럴 때는 그게 안 되니까는 이제 맨날
수도 없이 들어가 보고 맨날 이제 위에서부터 하는 게 로스가 안 낸다는 것도 이제 시간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때는 막 마구잡이로 이 사람 넣었다가 얘가 왜 또 넘치지 막 이러고 막 이런 걸 다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계보도상에 그려보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주문했을 때 이제 판매사 갔을 때 적어도 이제 그 배송지는 어떻고 PB는 어떻고 그런 이제 표를 만들으셔갖고선 기록을 해놓으시면은 나중에 편합니다. 정신없이 이제 넣고선 배송받고 이러다 보면요. 이제 제품이 분실돼도 몰라요. 어디로 갔다가.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집이면 집. 저도 그래서 판매사 갈 때는 조금 그래도 그냥 한 배송처로 다 받았어요. 그래야지 나중에 그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또 주문 받은 거랑 그래야지 이제 그 판매사를 가면서 내가 고객한테 그 주문 받은 거는 몇만 PB고 내가 요번에 이 정도 소화했고 또 재고가 얼마 나왔다. 그거를 아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게 이 매출 관리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이 사업은 경영을 해야 된다. 그 뭐 우리 정지영 회장님처럼 그 배 만드는 일은 아닐지라도 어떻게 생각하면 이 시대에 그 배 만드는 일보다 더한 그 인터넷 상의 그 디지털 상의 내 영역, 그 영토 게임이에요. 사실 소비자 멤버십이 지금은 땅값이에요. 땅. 그렇죠. 얼마나 소비자 많이 지니느냐가 지금 옛날 60년대 땅 부자 되느냐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럼 내가 이 멤버십을 도대체 어떻게 확장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나갈 것인가를 주먹구구로 그냥 그때서야 주문받고서 매출 놓고 이거 갖고는 택도 없다는 얘기죠. 사업처럼 하시려면 그리고 내 이 땅이 글로벌로 해갖고 확대돼갖고 정말 전 세계의 내 소비자들이 영역을 펼치려면 반드시 계획을 하고 목표를 잡고 그리고 수시로 파트너들 확인하고 스폰서와 상의하고 내가 요번에 이만큼 갈 테니까 그래야지 이제 스폰서 입에서 판매사 가보자가 아니라 내가 언제 판매사 갈 거니까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계획을 잡고 시도한다. 이렇게 해야지 이제 재심 합력도 이루어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피동적이 아니라 그 능동적으로 하는 그러한 사업가 마인드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 시간 마련해 봤고요.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많이 배우셨죠?